노후 준비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저는 딱 두 가지 상품은 꼭 들어라. 연금저축하고 IRP. 연금저축하고 IRP는 기본적으로 16.5%, 조금 소득이 높은 사람은 13.2%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잘 넣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인 평균이 연봉 4천이라고 합니다. 연봉 4천인 사람을 기준으로 만약에 직장생활 30년 했다고 가정하면은 이분이 만약에 매월 연금저축에 50, 그다음 IRP에 25만 원 넣으면은 30년 후 60세가 됐을 때 30년 동안 연금저축으로부터 한 12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송영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노후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 또 5, 60대 분들도 많이 보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노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난 이제 뭐 생활비도 필요한데 또 앞으로 또 남은 여생도 또 길고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들 하는데 뭐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노후를 걱정하기 시작한 때가 50대 정도 되잖아요. 50대 이제 은퇴 시기도 하고 돈벌이는 적어지는데 살 날은 많아진 것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가 2년 남았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게 65세 이상인 사람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니까 그 노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60, 70대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이제 90살, 100살 정도 되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한 30년 정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50대 그러면 모아놓은 자산이 얼마인가를 한번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50대 평균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빼고, 부채는 다 빼고 순자산이 5억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해해 봤더니 부동산이 한 3.7억, 금융자산이 한 1.1억, 뭐 기타 0.5억 된다. 그 부동산이 한 70% 된다는 점. 이게 사실은 금융 전문가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너무 많으면 이게 환금성이 떨어져서 노후에는 조금 좋게 보지 않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제 계속 소득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커도 상관이 없고, 그 대출을 상환하는 게 결국 자산을 부동산이 점점 내 것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노후에서 이제 부동산 비중이 좀 많은 것은 조금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택연금이 나와서 주택연금이 생겨서 주택연금을 이렇게 유동화시킬 수 있어서 좀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50대 평균 순자산은 5억, 5.3억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걸로 30년을 살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뭔가 뭐 소득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투자를 하든지 뭔가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건 맞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노후 대비를 하려면 뭐 한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냐. 요즘에 인터넷에서는 뭐 한 30억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통계랑 좀 많이 좀 괴리감이 있는 수치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노후 때 좀 필요한 금액은 한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그 패널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은 한 부부를 기준으로, 두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한 267만 원, 그다음에 한 명인 경우에는 한 163원 정도가 설문조사 결과, 그러니까 직접 이제 이 정도 나이대의 대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267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 자료니까 지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모 증권사 그 은퇴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한 얘기에 보면 한 30년간 매월 300만 원씩 해서 9억 4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게 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것은 뭐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좀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50대 순자산이 5억 3천인데 9억 4천이라면 한 4억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죠. 어느 날 갑자기 4억이 생기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그 노후 자금에 대해서 공포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 4억이 있다고 하면은 이자율이 지금 3%라고 하면은 연간 이자를 1,200만 원 받을 수가 있겠죠. 월로 치면은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4억 하면은 매월 100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겠죠.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100만 원씩 벌 수 있으면은 예금 4억 가진 거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순자산 5억 3천 가진 50대가 퇴직해서 500만 원짜리 수입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은 100만 원짜리 수입벌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아까 그 5억 3천에다가 4억 정도 수준, 그러면은 대략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쉬는 거를 기준이니까 사실 조금만 일을 하면 가능하다. 조금만 일을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노후 준비 자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벌어놓은 자산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서 내가 4억이 부족하면은 한 100만 원 벌이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고 나는 8억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200만 원 정도 수입을 내가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내가 500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은퇴해서 100만 원밖에 벌 수 없다 이렇게 낭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수명이 길어진 만큼 사실 일하는 기간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아직까지는 좀 통계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은퇴하면 일 안 한다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가 8년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서는 은퇴를 했죠. 은퇴하고 일을 안 하면 편할까요? 한두 달은 뭐 이렇게 편하게 놀 수 있죠. 엄청 지루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은퇴 자금 딱 예를 들어 10억 모아놨다고 해서 놀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으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은 정신적인 그 소외감이나 그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별도의 일은 계속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뭐 너무 이렇게 공포감을 가질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노후 대비가 근데 안 돼 있다라고는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말은 어찌됐든 간에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노후 대비가 안 되는 이유들이 뭐 다양하겠지만 네. 가장 뭐 큰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건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예. 네. 이것은 뭐 저하고 견해가 다르신 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이건 네. 이건 가치관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니까. 최근 5월달에 나온 한국경제 기사를 봤더니 서울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98만 원, 거의 100만 원.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내는 사람도 많죠, 솔직히. 이게 네. 평균이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도 한 400만 원 들어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경우고 평균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데 금융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들은 월급의 10%만 써라 사교육비에 대해서 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쓰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애들 사교육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안 하던 엄마가 알바를 하고 그런 네.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 노후 준비는 언제 어떻게 했어요? 애 사교육비에 지금 정신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힘들어요. 노후는커녕 지금도 힘든 거죠. 네. 에듀푸어 네. 교육 때문에 가난해졌고 이게 나중에 실버포로 연결될까, 실버 파산으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월 평균 가계 소득이 만약에 500%라면은 이런 요즘의 재테크 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만 쓰면 안 될까? 500만 원에 10%, 5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아마 듣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그 하냐. 감감을 가진 사람 되게 말도 안 많을 된다. 거예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10%도 안 썼거든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 잘 컸고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쓰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남들이 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킨다가 1위였었어요. 사교육을 시키는 1위. 남들도 아니까. 네, 뭐 자기가 가치관을 갖고 사교육을 하시는 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서 하시는 분들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한 서울 같은 경우 10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을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 보통 애들이 16년 정도 학교를 다니거든요. 초등학교 네. 6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6년, 대학교 4년 해가지고 16년 정도 되는데 50만 원을 줄여서 그걸 정기적금에 넣으면은 10년 후에 1억 2천만 원 생깁니다. 노후자금이 될 수도 있고 자녀 자립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만약에 반도체 ETF, 저 ETF 좋아하는데요. 반도체 ETF를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반도체 16년 동안 계속 50만 원씩 넣으니까 2억 4,3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저거 뭐 엔비디아나 뭐 비트코인 이런 걸로 생각하면 뭐 수억이 되겠죠. 수십억. 그렇죠. 어쨌든 이 50만 원을 좀 노후 준비에도 좀 활용하시라. 그리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사교육비를 통해서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애가 책을 보게 하려면 스스로 책을 보고 애들을 차를 빼게 하려면 스스로 운동을 해서 애가 그걸 보고 따라서 하게 해야지 사교육 시장에 다 보낸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거기 가서도 공부 안 하는 친구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게 노후자금이건 아니면 나중에 애기들 자녀 자립금이 되든 이렇게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 저 금액 이상의 효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죠. 그게 안 나오는 네, 구조로 점점 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쓰고 또 아이는 또 아이대로 또 고생하고 또 부모님은 또 돈이 없고 이런 그렇죠. 상황으로 이제 삼중고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데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렇게 뭐 50만 원이든 네. 이렇게 빼가지고 네. 이제 뭔가 그러면 매달 뭔가 적립식 투자를 하라고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직장인들은 뭐 ETF 뭐 이런 거를 이제 적립을 쭉 하면 될까요? 일단은 노후 준비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저는 딱 두 가지 상품은 꼭 들어라. 연금저축하고 IRP. IRP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라고 해서 네. 일반 회사에서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을 시켜주지만은 개별적으로 또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걸 IRP라고 하는데 연금저축하고 IRP는 기본적으로 16.5%
반대로 조금 소득이 높은 사람은 13.2%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잘 넣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인 평균이 연봉 4천이라고 합니다. 연봉 4천인 사람을 기준으로 만약에 직장생활 30년 했다고 가정하면은 이분이 만약에 매월 연금저축에 50, 그다음 IRP에 25만 원 넣으면은 30년 후 60세가 됐을 때 30년 동안 연금저축으로부터 한 12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 지금 나온 기준이 지금 국민은행 K은행 연금계산기 시뮬레이션 돌려서 나온 겁니다. 제가 임의로 계산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 50만 원씩 넣으면은 30년 동안 12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IRP 25만 원 넣은 건 6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연금저축하고 IRP는 제가 세금을 16.5% 환급받을 수 있다잖아요. 그게 보통 연 기준으로 보면은 148만 5천 원. 13.2% 받는 사람은 118만 8천 원 받거든요. 그럼 약 한 매월 기준으로 하면 12만 원 정도 더 받는 거거든요. 그거 재투자하라. 세금 환급 받은 거 그냥 쓰지 마시고 140, 50 받은 거 12만 원씩 계속 IRP나 연금저축에 추가 투자하면은 그거 12만 원 투자한 게 나중에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상품만 가입해도 30년 동안 2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꽤 짭짤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만약 적립식으로 노후 대비한다면 이 두 상품 일단은 여기서 3% 수익률 기준으로 했지만은 만약 ETF 같은 걸로 해서 투자형 상품으로 20년, 30년 가져가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증시에 막 자기 연금들이 막 들어가면서 네네네. 은퇴할 때 뭐 10억, 14억 막 만들어서 뭐 100만 장자 되는 분들도 네. 많은데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적립식으로 꾸준히 넣는다는 거.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30년 하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은 내가 직접 불입하진 않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알아서 내주잖아요. 들어가고 있죠. 물론 내 월급에서 원통지수 되는 것도 있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회사에서 내주니까 어쨌든 내가 별도로 적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까 그 평균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이신 분들이 3년간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은 국민연금에서, 이거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국민연금에서는 한 9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에서는 한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한 50대이신 분들은 퇴직연금이 아직 30년이 안 됐을 거예요. 시행된 지가 별로 안 돼서. 네. 그렇지만 그분들은 적겠지만은 지금 30대이신 분들 또는 40대이시라도 나중에 70세까지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더 많이 직장 생활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 8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에서 170만 원, 그다음에 IRP 연금저축에서 아까 210만 원에서 380만 원이 확보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만 30년 꾸준하게 평균 정도 연봉으로 다니면은 380만 원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적정 생활비 300만 원 정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IRP 연금저축만 잘해도 제도적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합하면은 한 380만 원 정도 나오고, 요즘에는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네. 맞벌이 하면은 물론 똑같이 둘 다 380 받을 수는 없겠지만 한 분은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150만 원만 더 받아도 5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요. 혼자 외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로 50만 원 정도 더 하면 5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연금을 활용하면은 주택 8억짜리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60세부터 160만 원 수령 가능하거든요. 그럼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또는 내가 월급 한 120만 원 정도 일자리 확보하면은 5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이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시면은 사실은 노후가 아주 암울하지는 않다. 물론 진짜 풍족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내가 사는 데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에 이제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후 대비를 얼마나 장기간 그렇죠. 유지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결과로 이제 노후 이제 연금이 막 나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연금은 미래에 언젠가 받는 거고, 그렇죠. 당장 나는 뭐 투자도 하고 막 굴려가지고 막 부자도 되고 싶은 그게 참 이게 서로 충돌하는데 이 연금을 또 드는 거에 대해서 또 이게 좀 안 좋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의 얘기가 이런 분들입니다. 당장 돈이 부족하다. 돈이 웃겨버린다. 거기 들어가면 내 나이 이미 50살이다. 독립하지 못한 자녀 학비가 있다. 노령 부모도 부양해야 된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다. 돈은 없다. 50대 채용하는 기업이 없다. 자영업 하려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 지금 먹고 살기 급하다. 이런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립하려고 더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수익을 더 높이고 아끼고 해서 어쨌든 적립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말해. 이렇게 네. 막 굉장히 많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죠.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나열한들 뭐 하겠어요.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캘리그래피로 제가 쓴 글씨입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억지로 꾸역꾸역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을 부정하지 말고 기꺼이 나는 할 거다. 나는 이런 상황이 누구나 다 있는데 나는 주눅 들어서 안 하거나 하더라도 힘들게 하지 않고 어차피 할 거난 기꺼이 한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크게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변명을 대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쓸데없는 자괴감만 계속 들고 그냥 탁 털치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안 좋게 만드는 거지 조그만 1%라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 그걸 점점 불려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돈을 뭐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또 다른 데는 또 쓰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냐. 그렇죠.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고 노후 대비는 어쨌든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후 대비가 좀 안 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는 추가 네. 소득을 좀 얻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그 은퇴 이후에 내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많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자기가 평균 순자산이 5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직장 다닐 때만큼 소득이 많은 월급을 안 주는 그런 회사를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물론 예전에 받던 월급만큼 주는 회사를 들어가면 가장 좋은 케이스고 그렇지 않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수입벌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경력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직장 네. 경력.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금융권에 있었던 경력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활용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잘하는 거, 세 번째는 좋아하는 거, 네 번째는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은 뭐 어떤 창업하거나 이게 소득을 내는 방법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금융권에 나와서요. 이제 금융기관 직원들 강의하는 것이 제 일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네.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콘텐츠화돼서 매월 이제 거기서 수입이 월급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직장 경력을 잘 활용해서 내가 직접 지금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지만은 금융기관 직원들을 이들한테 강의하고 또는 그 직장인들한테 이제 월급 관리 강의 같은 거 해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콘텐츠 수입을 내고 있고요. 제가 잘하는 건 글을 좀 잘 씁니다. 글. 그러니까 어렸을 책 많이 때부터 쓰잖아요. 조금 글을 많이 써서 이것을 이용해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한 20권 정도 책을 썼거든요. 저는 영업을 잘 못해서 사실은 이제 책을 써서 이제 고객들한테 책을 하나씩 주면서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잘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저는 좀 성격이 내성상제여서 누구 앞에서 막 이렇게 괄괄하게 막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이런 거 잘 사실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잘 못해서 이제 책으로 이제 많이 표현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 인쇄 수입을 줬고요. 지금도 이 인쇄 수입의 1년 수입의 한 20-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괜찮고. 참 좋아하는 거. 저 캘리그라피 쓰는 거 좋아합니다. 글씨 쓰는 거 좋아해서 이걸로 이제 달력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도 스마트 스토어 판매도 해봤고요. 하고 싶은 것은 유튜브인데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그래서 나는 거북이라는 그런 이제 네. 채널명으로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것만 알아도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수입은 없고요. 뭐 한번 열심히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은퇴 이후에 소득을 얻는다는 게 되게 뭐 막막하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그 일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은퇴 이후를 준비를 잘 못한 거일 네. 수도 있잖아요. 고민을 네. 많이 안 한 거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내가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고민도 많이 맞습니다. 해보시면서 네, 찾아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네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 내가 뭐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라. 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해주신 거가 결국에 이제 연금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미래를 좀 대비하자는 건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요즘에 뭐 기사들 계속 안 좋은 얘기들 나오고 네네. 특히 지금 뭐 30대, 뭐 40대 초반이신 분들은 내도 어차피 못 받을 것 같다. 뭐 네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네네. 이 국민연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뭐 이거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냥 경험이나 제가 그냥 들어본 바 저희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시행됐거든요. 우리 198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되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급여도 되게 작았고요. 그때 시행할 당시에 국민연금 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각으로 되게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제 뭐 반대 되게 많았죠. 삼촌들 네. 뭐 이런 분들 그때 직장 다니신 분들 아니 월급도 째금밖에 안 주는데 거기서 또 이거 또 빼고 뭐 그 의료보험료도 빼고 이거 빼고 막 그럼 나 뭐 먹고 사냐 그리고 이거 진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당시만 네. 해도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사는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불만 갔던 사람들이 지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겠지만은 보험료율을 좀 높여서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개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5년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55년도에 고갈된다는 것의 기준에는 국민연금 매년 수익률이 3.5%라는 것을 가정해서 한 건데 사실 국민연금 수익률이 평균 지금 한 6% 정도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가 넘었습니다. 네. 금년에도 한 6월 기준으로 해서 한 5%대 후반이라고 하니까 꽤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률이 몇 번 나면은 55년보다는 훨씬 더 늦춰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연금 시행했을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내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또 30년 후에 틀림없이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가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거잖아요. 이민 가지 않느냐. 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 조금 내가 이것 좀 못 받을까 두렵다고 하면은 개인연금을 더 많이 할 노력을 하면 되는 거겠죠. 컨트롤할 수 없는 걸 자꾸 고민하고 이거 못 받느니 그거 비난하고 이런 거보다는 나는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매월 500만 원 벌게 지금부터 내가 개인연금 준비할 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고갈돼서 진짜 못 받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또 찾아내야 네네네. 된다. 사실 뭐 이게 20년 뒤, 뭐 30년 뒤의 미래를 맞춘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렵죠. 그렇죠. 실제로 뭐 30년 전과 지금도 많이 달라지긴 그럼요. 했으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아마 사람들도 지금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그래 뭐 내가 살 길 찾아야겠다 해서 특히 이제 요즘에 뭐 미국장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쪽 투자. 특히 네. 미국 주식 뭐 적립식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뭐 S&P 사고 막 했던 분들이 실제로 결과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럼요. 야 이제 미국으로 간다 해서 실제로 뭐 국내장에서도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진 좋았다고 치면 뭐 앞으로 그냥 또 이것도 장기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 주식 적립식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케이입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그때는 네, 없었죠. 길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그냥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처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행복한 세대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성공 투자의 3원칙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가 보통 성공 투자의 3원칙이라고 하는데 보통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만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주식도 미국 주식까지 겸할 수 있으면 그만큼 분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가기도 하잖아요. 네. 물론 미국도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몰빵으로 투자한다 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더 저가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뭐 6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보통 그래도 한 3년, 5년 이렇게 가져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분할 투자, 한꺼번에 몰빵 지르는 게 아니라 금액을 나눠서 투자하는 네. 거니까 성공 투자의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완전 찬성입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 한국 주식에만 올인하는 거, 또 무조건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거 이런 것은 좋지 않지만은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뭐 좀 세제 문제가 조금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니까 우리나라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은 이쪽은 또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이익이 있다고 하지만은 세금 내고 수수료 내는 거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산이 많으시는 분들은 세금에 민감하셔야 돼요.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자산이 내가 막 부자로 할 정도로 많지 않다. 그냥 나는 자산을 불려가는 수준이다. 그랬을 때 세금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을 못한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네. 우리나라는 세금 안 내는데 미국 주식은 20%나 세금을 내야 돼? 나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벌고 나서 사실 고민하는 게 세금인데. 그렇죠. 그리고 번 것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내는 거지 벌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세금 그렇죠. 없는 우리나라 투자에서 뭐 잘 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상향하는 기조가 보였던 게 이제 미국 뭐 증시니까 여기에도 전 재산 말고 그렇죠. 일부 투자 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제 분산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뭐 그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게 결국에 인생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가장 큰 고민인 게 결국에 이제 돈에 대한 거,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를 해결하자고 사실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돈 문제 이거를 뭐 인생을 이제 전반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인생 선배로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30, 40대도 많으니까 네. 이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 경험상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결과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마인드도 많이 충전돼 있어요. 그런데 실천을 못 하시는 분이 99%예요. 실천을 못한다. 예, 예. 그러려면 실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저는 세팅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도 제가 월급 세팅법이라고 쓴 게 세팅을 하면은 꼭 지키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출근 시간이 매 아침 9시다 그러면은 그 전날 술을 마시건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잠이 부족해도 어쨌든 9시에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세팅돼 있기 때문에. 월급도 그렇습니다. 월급도 수입 세팅, 지출 세팅, 투자 세팅은 딱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상하게 지키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걸 지키다 보면 자산이 불어난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더 지키려고 하고 더 불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나 마인드만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루에 1%라도 실행하는 노력을 하라. 실행하려는 노력을 하려면은 세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세팅이라는 게 루틴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결국에 루틴이 있어야지 사람이 또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뭐 10년, 20년, 30년 모여서 나중에 노후 대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욱 대표님하고 이제 직장인 월급 관리 방법부터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이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하고 또 마인드도 또 갖춰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봤으니까 또 시청하신 분들이 또 도움 많이 받으셔가지고 나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나마 좀 변화가 일어났기를 좀 바라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